자, 저압 전기 설비 안전을 위한 보호다라고 얘기했어요. 안전이라고 그랬죠. 안전. 그러면 우리가 보호접지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보호접지. 그죠? 자, 보호접지다라고 하는 게 안전 때문에 설치한 거였죠. 그래서 감전에 대한 보호입니다. 감전. 그래서 먼저 누전 차단기 시설 조건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하나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ELB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시험에 아주 잘 등장을 합니다. ELB다라고 하는 건 들어간 전류와 나간 전류의 차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다. 즉 들어가는 전류가 10이었는데 나온 전류가, 되돌아온 전류가 만약에 8A 정도밖에 안 됐다면 그 차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2A 정도가 부족했을 때, 그죠? 그때 그 부족분을 가지고 동작하는 게 ELB입니다. 과전류 차단기하고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ELB의 전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전격 감도전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격 감도전류. 자, 얘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거니까요. 30mA 이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입니다. 습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감도전류는 얼마로 간다고요? 15mA 이하의 것을 설치한다. 고감도형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얘는 동작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ELB의 동작 시간, 얘는 0.03초라고 그랬죠? 0.03초 이내에 작동을 해야 된다. 이 ELB는 우리가 전압이나 전류의 차를 가지고 작동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건 전류 동작형이라고 그랬죠? 전류 동작형의 것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ELB다라고 하는 건 전압의 기준으로 얼마의 전압부터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전압이라는 얘기 들어봤었죠? 우리는 특별저압 이런 말을 쓰면서요. 교류에서는 50V 이하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전압이 인체에 인가가 된다고 해도 인체는 큰 타격이 없다.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럼 인체에 타격을 줄 게 얼마냐? 사용전압 기준으로 50V를 초과하는 장소입니다.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시죠. ELB를 설치해야 될 사용전압은 얼마를 기준한다고요? 50V를 기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0V를 넘는 장소에는 반드시 ELB를 설치해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죠. 아니다. 생략 조건이 있습니다. 그 생략 조건 아직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먼저 생략할 수 있는 건 어디냐? 발전소나 변전소, 개폐소에 또는 이에 준하는 곳 그랬어요. 건조한 장소에 시공하는 경우입니다.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기계 기구를 그저 건조한 장소에 시공하는 경우, 물기가 있는 곳 이외에 그랬죠. 물기가 있는 곳 이외에. 여기를 뭐로 쓰면 돼요? 건조한 장소다. 여기에 설치한다면 역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한번 가보죠. 자, 또 생략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절연의 기계기구들입니다. 이중절연. 자, 이중절연 그랬는데 우리 이중절연의 의미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기구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충전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충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충전 부분이요. 충전 부분이 있는데 이중절연이다라는 말은 이 충전부를 절연 하나 시켰겠죠. 그리고 나서 절연을 또 하나 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중절연이다. 이 의미는 우리가 이 절연 물질의 절연 저항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절연 저항을 안에 있는 절연 물질을 별도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바깥에 있는 얘예요. 여기에 절연 저항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절연 저항 측정을 별도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절연 저항 측정을 2번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중절연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강화절연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강화절연. 이 강화절연은 한 번만 절연을 할 건데 그 절연을 아주 잘하겠다. 그래서 얘는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한 번만 측정하면 돼요. 한 번밖에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절연과 이중절연의 의미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요.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절연 변압기. 물론 2차 측 전압이 300V 이하에만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그때 전원 측에다가 절연 변압기를 쓰게 되면 부하 측은 비접지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하 측은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접지로 했다는 얘기죠. 비접지. 접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건
비접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무라든가 합성수지와 같은 절연물로 피복이 된 경우다. 유도전등기 2차측, 얘가 보기 사지선다형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죠. 유도전등기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 이 정도만 체크를 한번 하시고 우리가 ELB 생략 조건에 대한 부분들 한 번쯤 읽어보는 걸로 만족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기능적 특별조합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FELV다 이렇게 보죠. 펑크션 엑스트라 로우 볼테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특별조합이다라고 하는 건 똑같죠. 교류에서 50V 이하고요. 직류에서 120V 이하 얘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FELV다라고 하는 건 SELV 또는 PLV에 대한 모든 요구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SLV와 PLV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보호 및 고정 보호를 위해서 그죠? 따라가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조합해 놓은 걸 FELV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보호에 대한 걸 봐야 되겠죠. 기본 보호요. 고정 보호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기본 보호는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충전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충전부가 있는데 이 충전부를 당연히 절연을 했겠죠. 충전부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절연한 얘를 기본 보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 보호요. 우리는 이걸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라고 그러죠. 직접 접촉. 그러니까 충전부를 다이렉트로 만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여기서 그죠? 누전이 돼서 전류가 밖으로 도망 나왔다. 그러면 인체가 여기에 서 있다가 얘를 접촉하는 경우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감전을 당하게 되죠. 이와 같은 거 고장에 의한 보호입니다. 그걸 우린 고장 보호라고 그러는데 이걸 간접 접촉이라고 그러죠.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 이걸 무슨 보호라고 그런다? 고장 보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간접 접촉에 대한 보호, 고장 보호다라고 하는 개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은 조합은 FLV라고 하는데 기본 보호는 전원의 1차로 공칭전압에 대응하는 기본 절연하고요. 격벽은 격리하는 벽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만지지 못하도록 격벽을 설치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고장 보호는 1차 회로가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가 될 경우 FLV 회로 기기 노출 도전불은 전원의 1차 회로 보호도체에 접속해야 된다. 보호도체가 접지선 얘기하는 거죠. 접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읽어보고 마는 겁니다.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FLV 계통의 전원은 최소한 단순 분리형 변압기를 사용하라. 아까 얘기했던 거죠. 단순 분리형 변압기를 사용한다. SLV, PLV 전원에 의한다. 우리 SLV나 PLV 전원은 어떤 걸 쓰라고 그랬나요? 안전 절연 변압기를 쓰라고 그랬죠? 또는 뭘 쓴다고 그랬어요? 축전지나 디젤 발전기와 같은 그죠? 그 독립 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또 하나가 있다면 뭐라고 했던가요? 이중 또는 광화 절연된 그죠? 이동용 전원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FLV 계통이 단권 변압기 등과 같이 최소한의 단순 분리가 되지 않는 기기에 의해 높은 전압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경우 FLV 계통은 높은 전압 계통의 연장으로 간주되고 높은 전압 계통에 적용되는 보호 방법에 의해 보호해야 된다.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원 방식 정도만 체크를 하도록 하죠. 전원 방식이요. 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거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FLV가 됐던 PLV가 됐던 또는 SELV가 됐던 얘들은 그죠? 50V라고 그랬죠? 교류에서는 얼마라고요? 50V요. 직류에서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120V 이하의 전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압 옥랩에선 220과 상호 교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플러그는 다른 전압 계통, 다른 전압이다 그러면 우리 저압으로 보면 되겠죠? 옥내의 저압이요. 콘센트에 꽂을 수 없어야 되고요. 수용할 수도 없어야 된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콘센트는 보호도체에 접속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FELV는 보호도체에 접속해야 된다. 이게 접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SELV 같으면 보호도체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PELV, FELV는 보호도체에 접속하는 게 기본사항이고요. SELV는 비접지식이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SLV와 PLV 적용에 의한 특별조합에 의한 보호 이렇게 표현했네요. 똑같고요. 전압은 특별조합 회로를 제외한 모든 회로부터 특별조합 계통을 보호 분리하고요. 그죠? 특별조합 계통을 보호해서 분리하고 특별조합 계통과 다른 특별조합 계통 간에는 반드시 기본 절연을 해야 되는 거죠. 충전부를
절연하는 걸 기본 절연이라고 했어요. 모든 기계 기구의 충전부는 반드시 절연해야 되고요. SELV 계통, 얘는 비접지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접지하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비접지식이기 때문에 대지간 기본 절연을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죠. 접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접지 안 하겠다. 기본 절연을 한다. 비접지라고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SELV와 PLV용 전원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SELV와 PLV는 안전절연 변압기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또 하나 뭐 있어요. 축전지, 디젤 발전기와 같은 독립전원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중 또는 강화 절연된 이동용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 이 정도 체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SLV와 PLV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전원이 얼마 쓴다고요. 얘도 DC에서는 얼마라고요? 120V라고 그랬잖아요. AC에서는 얼마의 전원을 써요? 50V라고 얘기했던 거죠. 50V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 쓰고 있는 저압 옥내 배선의 전원은 220입니다. 220을 얘와 상호 호환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플러그는 다른 전압계통 콘센트에 꽂을 수 없어야 되고요. 수용할 수도 없어야 된다. SELV 계통, 이건 비접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그 및 콘센트는 보호도체에 접속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비접지니까 접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FLV 계통은 반드시 보호도체에 접속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던 걸로 보여지네요. SLV의 회로에 노출 도전부는 대지 또는 다른 회로의 노출 도전부나 보호도체에 접속하지 않는다. 역시 비접지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다음의 경우는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 내용이네요. 건조한 상태라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 교류에서 얼마예요? 그죠? 교류에서는 25V. 그 다음에 직류에서는 60V 이하입니다. 60V 이하. 이때 건조한 곳이라면 기본 보호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역시 SELV나 PELV는 그죠? 기본 보호 생략 조건이라고 그랬죠? 둘 다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특별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응번호 한번 볼까요? SLV 또는 PLV 계통의 공칭 전압이 교류 12V 또는 직류 30V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본 보호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건조한 상태가 아니어도 무조건 안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12V에 30V, 이게 절반이죠. 여기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2V에 30V 이하이면 그죠? 기본 보호를 생략해도 좋다. 자, 이 정도 체크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기본보호 생략 조건 중에 전압의 범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 했던 얘기입니다. 특별전압은 인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전압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전압이다. 이렇게도 부른다 그랬죠. 그 전압의 범위가 직류에서는 120V 이하, 교류에서는 50V 이하의 전압을 의미한다. SELV다라고 하는 건 Safety Extra Low Voltage라고 얘기하면서 기기 자체만으로 완벽한 절연을 구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랬죠. 근데 얘는 뭘 하지 않는다? 접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비접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Protective Extra Low Voltage라고 하는 PELV는 접지식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접지식. 자, 이거 특징 체크하셔야만 할 것 같네요. 자, 과전류에 대한 보네요. 먼저 여러분들이 과전류에 대한 의미를 받아줄 수 있겠죠? 과전류. 우리 이걸 오버커렌트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들 말하잖아요. 커렌트다라고 하는 게 전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버다라고 하는 게 넘쳤다. 그러면 과전류에는 뭐가 있는가? 자, 과전류에는 과부하 전류가 있죠. 또 하나는 단락 전류가 있습니다. 이건 실기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암기가 필요한 거죠. 전류는 과부하 전류와 단락 전류가 있다. 자, 고장 전류 중에 가장 큰 고장이 단락이죠. 고장 중 최대가 되는 게 단락입니다. 자, 이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이와 같은데 우리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럼 보자고요. 과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 겸용으로 사용하는 보호장치. 그럼 두 전류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장치 설치점에서 예상되는 단락 전류를 포함한 모든 과전류 차단 및 투입이 가능해야 된다. 과부하 전류 전용으로 설치하는 보호장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차단기 용량, 우리 차단기 용량은 PS다라고 하는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삼성 같으면 루트 3에다가 V에다 IS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때 이 V다라고 하는 건 차단기 전격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단기 전격 전압이다.
이 차단기 전격 전압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차단기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에다가 곱하기 하기를 1.1분의 1.2를 해서 개통 최고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 전격은 이렇게 계산된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IS다라고 하는 건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를 얘기합니다. 차단 전류. 얘 같은 경우는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차단이 돼야 되는 전류죠. 그죠? 이 전류가 들어가면 차단기가 작동을 해야 되는 전류다라고 이해하면 간단한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고장 전류다라고도 시험에는 출제를 하죠. 고장 전류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내용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고장 전류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차단기 용량은 설치점에서 예상 단락 전류값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단락 전류 차단하는 게 아니니까요. 과부하 전용이니까. 자, 또 하나를 보자고요. 단락 전류 전용입니다. 과부하 보호를 별도의 보호장치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과부하는 다른 보호장치가 별도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 보호장치는 단락 전류, 이게 중요한 얘기죠. 무슨 전류를 차단한다고요? 단락 전류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장치 특성입니다. 이거는 이미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저압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호장치 특성. 자, 퓨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퓨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퓨즈 전격이 4A 이하의 전격을 갖고 있다면 불용단이다라는 말은 끊어지면 안 된다. 용단이라는 말이요. 용단이다라는 말은 그저 열에 의해서 녹아서 끊어지는 걸 용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불자가 붙었으니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퓨즈의 전격이 4A 이하일 때 1.5배의 전류가 흘러 들어왔다면 그 퓨즈는 60분 안에 끊어지면 안 되고, 만약에 2.1배의 전류가 흘러 들어왔다면 60분 안에 녹아서 끊어져야 된다. 용단, 열에 의해서 녹아 끊어지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금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나와 있죠? 4A 이하가 있고요. 16A 미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6A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16A가 혹시 시험에 나와준다면 16A, 전격이 16A다라고 주어진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63A 이하의 범위로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1.25배의 전류에 60분. 그렇죠? 융단해야 되는 건 1.6배의 60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0A 이하의 퓨즈, 16A 이상, 63A 이하의 경우면 1.6배의 전류가 들어올 때 그때 1.6배가 들어오면 60분 안에 끊어져야 되고요. 1.25배의 전류가 흘러 들어온다면 60분 안에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3A, 160A, 400A, 그죠? 400까지 나간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시험에 이 정도는 체크를 꼭 하셔야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는 배선용 차단기입니다. 이 배선용 차단기는 주택용하고요, 산업용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주택용이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주택용이요. 이 전압의 구분은 똑같이 돼 있죠. 하나는 63A 이하, 63A를 초과한다. 시간 똑같습니다. 60분에 120분. 얘도 똑같죠? 60분에 120분. 자, 이 부동작 전류하고요, 동작 전류를 그랬는데 부동작이다라고 하는 건 차단기가 트립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동작이다라고 하는 건 차단기가 트립돼야 된다. 오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나왔던 건 얘였죠. 얘하고요. 얘에 대한 개념이 한 번씩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보셔야 됩니다.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는 63A 이하의 경우라면 1.13배의 전류가 흘러들어올 때는 60분 안에 동작하면 안 되고요. 1.45배의 전류가 들어온다면 60분 안에 트립, 차단돼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죠. 산업용도 똑같이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택용 차단기, 산업용도 한 번쯤 등장을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덤으로 보셔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차단기 순시 트립에 따른 분류입니다. 순시 트립에 따른 분류. 자, 차단기는 누가 주택용 얘기하죠. 주택용. 그죠? 얘 같은 경우는 B형이 있고요. C형이 있고요. D형이 있죠. 얘는 전격 전류의 3배에서 5배.
이하죠. 얘는 5배를 초과하는 거죠. 10배입니다. 이하. 얘는 10배에서 20배 이하가 되죠. 더 주택용 차단기의 순시 트립에 의한 분류라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이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꼭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택용은 B형, C형, D형으로 구분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B형은 전격이 몇 배에서 동작한다고요? 3배 이상, 5배 이하 전격 전류요. 그래서 이 개념을 꼭 좀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입니다. 과부하 전류 보호장치다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보시면 얘기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왔던 것 중에 하나가 간선의 보호다. 간선의 보호. 간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인입구에 개폐기를 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단기를 달죠. 이렇게. 그래서 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입구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얘를 설치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이 분기점에는 부하가 연결되어 있죠. 개폐기를 달고요. 역시 차단기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기선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달아줘라?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얘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분기점에 설치하는 게 기본이다 라는 얘기예요. 분기점. 자, 여기다 설치하는 게 기본상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잠깐 보자고요.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 그랬죠. 과부하 보호장치는 전로, 중, 도체 단면적, 특성의 설치 방법, 구성의 변경으로 도체의 허용 전류값이 줄어드는 곳. 그러면 간선은 늘 일정한 전류가 되겠죠. 부하가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 선의 굵기죠. 근데 분기가 되게 되면 전류가 나누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건 가눌 수밖에 없죠. 정상적이라면 간선과 부하가 하나밖에 없을 때요. 간선과 똑같을 수는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분기선이 작을 것이다. 그 점을 분기점이라고 한다. 나누어진 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는 어디다 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라고 묻거든 분기점에 설치를 해야 된다. 가능하죠? 자,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반드시 분기점에만 설치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건 상황에 따라서요.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우리가 말하는 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폐기 및 뭘 달아줘라? 차단기를 달아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간선 보호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된다. 물론 분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요. 분기선에도요. 반드시 뭘 달아줘라?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꼭 설치하라. 과전류 차단기에 대한 얘기죠. 과전류 차단기 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얘를 어디다가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냐? 자, 기본적으로는요. 뭐라고 하겠어요? 이 분기점이라고 그랬죠. 기본은 분기점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바로 이 경우입니다. 분께로 과부하 보호장치의 전원 측에 다른 분께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 전류에 대한 보호가 그죠? 분께로에 대한 단락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른 건 그렇고요. 분께로에 대한 단락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분께로에 단락이 발생했는데 이 간선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가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이 거리에는 구애를 받지 않겠다. 그죠? 단락 보호가 이루어져 있다면 아무데나 상관없다. 거리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그 얘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얘입니다. 자, 분께로에서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요. 단락의 위험 그리고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시공된 경우라면 바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 되도록 시공이 된다면 이 거리는 몇 메다 이내에 3m 이내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도 좋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용어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최소화.
자, 이 말이 들어가 있으면 몇 메다에 설치해도 좋다? 3m에 설치해도 좋다. 꼭 숙지하셔야 될 것. 이용 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과부하 보장치 생략 조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분기회로 전원측에 설치된 보호장치에 의하여 분기회로 발생하는 과부하에 대해서 유효하게 보호되고 있는 분기회로 단락보호가 되고 있으면서 분기점 이후 분기회로에 다른 분기 및 콘센트가 접속되지 않는 분기회로 중 부하에 설치된 과부하 보장치가 유효하게 동작해서 과부하 전류가 분기회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통신 회로용이나 제어 회로용, 신호 회로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한다.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고요. 읽어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다음, 바로 이 부분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과부하 보장치를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생략이 가능한가? 과부하 보장치를 생략하는 경우에요. 회전기의 여자회로, 자, 얘들이 출제가 됐던 거죠. 전자석, 크레인의 전원회로, 전류, 변성기의 2차회로,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안전설비의 전원회로, 이런 것들은 과부하 보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자, 2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새로운 문제로요. 이거는 체크를 좀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단락 전류에 대한 보호다, 이런 말이 들어와 있죠. 단락 보호요. 똑같습니다.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하고요. 단락 전류에 대한 보호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단락 전류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디 설치하는 게 맞아요? 보호장치는 분기점에 설치하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가 단락 보호장치 설치점과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회로 또는 콘센트 접속이 없고 단락, 여기 나와 있죠? 단락, 화재, 인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시켰다. 3m라고 그랬죠? 방금 했던 거와 똑같다는 거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3m다라고 하는 용어 꼭 외우셔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과부하 보호장치하고 똑같죠? 뭐라고 써요? 전원 측에 설치되는 보호장치에 의해서 단락 보호가 되는 경우라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구애를 받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단락 보호장치의 생략에 대한 조건이죠.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그죠? 배선을 단락의 위험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과 가연성 물질 근처에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단락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어디에서 얘기한다고요? 발전기라든가 변압기, 정류기, 축전지와 보호장치가 설치된 제어반을 연결하는 도치, 전원 차단이 설비의 운전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회로, 특정 측정 회로, 아직 출제된 적은 없으니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압전로 중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 장치 시설이다 라는 말을 썼네요. 저압전로 중에서 또는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 개폐기 시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 인입구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각 급마다 설치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전압이 다른 개폐기는 상호 식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거 뭐 특별히 남는 게 없죠?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시고요. 자, 땡그라미 3번째입니다. 저압 옥내 전로에는, 자,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인입구에 개폐기 달고요.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입구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다가는 개폐기를 각 극마다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개폐기 용량이 크다면 적정 회로로 분할해서 각 회로별로 개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걸 분기회로라고 그러죠. 분기회로요. 그 분기회로가 과전류 차단기 얘로 보호받는 경우라면, 그죠? 몇 암페어를 전격으로 씁니까? 16A 분기회로를 쓰게 되죠. 16A 분기회로요. 배선용 차단기, 그죠?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받는 경우라면, 전격이 20A 이하의 분기회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기회로의 전격을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받는다 그러면 16A를 기준으로 분기하게 된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를 받는다면 20A 이하로 보호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이죠. 땡그라미 4번이요. 사용전압이 400V야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 전로, 전격 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게 있다면, 얘로 인입구에서 보호받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 되죠? 그 건축물로부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건축물이 하나가 있었다. 그죠? 우리 집이라고 가정하죠?
우리 집인데 인입구에다 보호장치를 달았는데 과전류 차단기 16A짜리 또는 배선용 차단기 20A짜리를 설치를 했다라고 보면 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몇 메다? 15m 이하의 다른 건축물이 있다 할까요? 우리 집 뭐 사랑채라고 볼까요? 그럼 여기 인입구는 그죠? 뭐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여기다 인입구의 개폐기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얘가 곧잘 등장을 하죠. 몇 메다 이하일 때요? 15m 이하일 때. 자, 얘를 보호받고 있을 때 접속하는 길이가 몇 메다 이하가 되면 15m 이하가 되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죠. 인입구에는 반드시 뭘 달아라? 보호장치를 달아야 됩니다.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기회로별로, 그죠? 분기회로별로 어떤 걸 달아줄 수 있다고요?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받는 16A,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받는 20A를 설치할 수 있다. 얘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로부터 15m 이하의 거리에 다른 인입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다른 부하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를? 이와 같은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압전로등 전동기 과부하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이다 라는 말을 썼네요. 자, 얘는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전동기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당연히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과부하 보호장치,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및 단락보호 전용 퓨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과부하 보호장치나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단락보호 전용 퓨즈는 그죠? 법에서 정한 걸 써달라라는 얘기예요. 또는 KS라고 그러죠.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걸 사용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과부하 보호장치로 전자 접촉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과부하 계전기가 부착되어 있는 걸 사용해야 되고요.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단락 동작 설정 전류값은 반드시 기동 전류를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 전동기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동기다라고 하는 건 무슨 전류가 필요해요? 기동 전류가 필요하죠. 기동 전류요. 그죠? 이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에 보통 5배에서 몇 배 정도요? 5배에서 7배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kW, 그죠? 우리가 전동기를 이렇게 구분 많이 하잖아요. 5.5kW 이하. 그죠? 얘는 직입 기동을 하죠. 직입. 얘를 초과하고요. 15kW 이하입니다. 얘는 Y델타 기동을 하잖아요. Y델타 기동이요. 15kW 초과된다. 이러면 기동기 사용법을 쓰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동전류, 이거 기동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기동전류를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동전류를 제한한다 그러죠. 일정한 크기를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기동전류를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보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단락보호 전용 퓨즈, 전용 퓨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락보호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퓨즈 설치했다는 거예요. 융단 특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표가 간혹 한 번씩 출제를 하죠.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 배수가 나와 있고요. 불용단 시간, 퓨즈니까요. 단락보호용 전용 퓨즈라고 그랬죠. 단락보호용 전용 퓨즈에 대한 얘기예요. 단락이 발생했을 때 그저 정상적인 전류, 전격 전류의 4배가 흘러들어왔다. 그러면 60초 이내에는 차단이 되면, 다시 말하면 녹아서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융단 시간은 없죠. 그 다음에 6.3배 전류가 그러면 용단 시간만 들어갔죠. 녹아서 끊어지는 의미라고 그랬죠. 60초 이내에 녹아 끊어져야 된다. 시험에 나왔던 게 바로 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전격 전류에 19배 단락 전류가 흘러 들어왔다. 그러면 0.1초 이내에 녹아서 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숙지를 좀 하도록 하시죠. 이거. 자,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하나의 전용함 속에 넣어서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네요. 이 표 하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가 고장전류 중에 가장 큰 고장이라고 그랬죠. 손상되기 전에 단락전류를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야 손상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설치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 전격 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 설정 전류값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세팅 커렌트라고 그랬죠.
그죠? 네. 이것도 읽어보면 그냥 그걸로 만족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마땅히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얘입니다. 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얘는 시험에 곧잘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저하 복내 시설하는 보호장치 전격 전류 또는 전류 설정값은 전동기 등이 접속되는 경우에는 전동기 기동 방식에 따른 기동 전류와 다른 전기 사용 기계기구 전격 전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그죠? 그런데 이 3번항 같은 경우요. 얘로부터 얘까지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얘인데요.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한다. 물론 전동기 얘기하는 거죠.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조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의 소형 전동기입니다. 소형. 그 다음에 상시 감시가 가능한 경우에요. 상시 감시. 무슨 말인가요? 작업자가 그 전동기 옆에서 작업을 하면서 전동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전동기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자, 그 다음에 과전류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과전류 발생 우려가 없다, 없는 경우. 이때도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가 늘 일정치만 가지고 전동기가 운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하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 자, 또 하나는 그죠?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경우라면 전격이 16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경우라면 전격이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경우라면 우리는 전동기에 뭐를 생략할 수도 있다?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이 내용, 이거는 숙지를 하셔야만 합니다. 시험 문제에 곧잘 등장을 하죠. 이 정도면 얘기될 것 같네요.